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라수완 패러다임과 완전 경경제 네 번째 시간 경제발전 패러다임 이슈 중에 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고전주의 경제에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주의자들은 이런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적 접근에 의해서도 상생과 협력의 완전 균형하는 그런 경제, 완전 경쟁 시장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일반 모든 행동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목적은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사람들은 바로 가치가 목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가치란 무엇이냐면은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고 또한 선택된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즉 공유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바로 선택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문화적 접근에서, 즉 공유된 가치에 의한 문화가 바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적 접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잘 살펴보게 되면 문화는 공유된 가치로서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려봤지 가치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이고 선택된 것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문화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에 의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 문화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바보로서 인간이라는 신고전주의 개념에 대응해서 특정의 인류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경제행위는 심볼과 의미에 의한 근원적 문화 시스템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뭐냐면 문화는 심볼 속에 구체화된 의미의 패턴이며 역사적으로 전달됩니다. 문화는 상징적 형태로 표현된 개념 시스템이고 상속되어집니다.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영존하며 지식을 발전시키고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 문화였습니다. 이 이조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유교 문화를 위해서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생존을 유지해 왔으며 또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발전시키고 자기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는 사회적 관계에서 보게 되면 구체화된 패턴이고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는 경험을 해석하고 사회적 행동을 창출하는 그런 획득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 제도는 보이는 질서를 나타내지만 문화는 바로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질서의 문화가 바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 나타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베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즉 베버의 이야기에 되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적 정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행동적 특성은 소명과 금욕주의며 이것은 그들이 의무로서 자본주의 정신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베버에 의한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자본주의 정신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주의 핵심은 바로 규제된 투자를 통해 계속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정신은 자본가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의 축적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이 자본주의 정신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경쟁입니다. 즉 경쟁은 자본가들에게 생산성 증가와 낮은 비용을 위해 이익의 재투자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경쟁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사업에서 탈락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질서는 바로 개인에게 자본주의적 행동의 규칙을 따르게 합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이 규범이 역행하는 그러한 경제 주체 또는 생산자는 바로 경제 무대에서 불가피하게 제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은 선택자들은 부여받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속적 유혹을 거부합니다. 소명 속에 열심히 일하고 부를 획득하는 것은 신의 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약 정신은 바로 부를 축적하고 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러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를 보게 되면 대개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에서 바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은 이 기독교 문화가 바로 현재 자본주의의 근간이 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게 되면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규범이고 이 문화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묵시적이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쳐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신고전주의 가정이 인간 행동을 적절하고 또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전주의 가정은 경제적 행위의 근사치로 강조되고 복잡한 경제적 프로세스 모형을 설명하는 유용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고전주의 가정이 활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전주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신고전주의에서 개인은 이기적이고 계산적 합리성과 효용 극대화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의 기형과 형성, 문화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기심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이를 초월하는 문화적 가치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경제적 의사결정은 문화적으로 조성된 세계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바로 이기심과 가치, 상징적 의미가 서로 뒤엉켜 있으며 이들 간의 내적 저하 욕구는 지배적 동기와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요소는 자신의 동적 요인을 통해서 또는 환경과 조직 관행에 관련되어 동시대의 세계에 적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력은 특정 문화 요소의 결합으로 창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국가 경쟁력 어떤 관계이냐 하는 그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문화적 가치는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적 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게 되면 다글라스는 문화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집단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숙명주의, 개인주의, 계층주의 및 분파주의로 구분하였습니다. 다글라스의 이런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그랜드 스테이트는 보면 유럽 9개 국가의 경제적 성과 연구를 통해 문화는 바로 경제적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또한 파이도 문화와 경제 발전을 실증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파이 연구의 결과 같으면 저개발 국가에서 문화적 가치가 위계적 권력 지향적이고 다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독재 정부는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민주적 제도가 잘 형성될 경우 동일한 문화적 가치는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가치는 바로 그 단독으로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가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직과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런 제도와 조직 구조는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적 가치는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적 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접근이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가장 현명한 문화적 규범이라도 적절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는 경우 능률을 제공하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는 직접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인식된 문화적 자원이 고안되어진 가능한 전략적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흥미있는 것은 바로 경제 주체와 경제 유산이 문화적으로 조성색이 일어납니다.
문화적 가치는 제도와 조직구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조직 성과와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로서 문화가 경제 주체의 생산적 경제 행동을 유발할 경우에 경제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가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접근의 그 한계성은 바로 문화는 직접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적 행동을 구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에 부여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신고전주의 접근과 제도주의 접근과 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신고전주의 접근에서 인간의 가정은 바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인간은 욕구를 효용과 기호의 고정 함수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을 보게 되면 자유경제시장과 선택의 자유 및 자율적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 애국심 등의 가치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신고전주의나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실패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인간은 습관이나 관례나 규범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인지 능력의 한계성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고전주의의 제도는 바로 경제 주체들 하여금 명시적이고 강제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주의에 의한 경제 한계성을 보게 되면 사전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 제도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제도의 역할 변이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역할 변이는 바로 뭐냐면은 제도가 시행한 결과가 제도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바로 제도에 의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적 접근론자들은 바로 인간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인간들이 이 가치를 공유할 때 그 문화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문화는 바로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을 구체화하는 데 미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신고전주의, 제도주의, 문화 접근이 가지는 장점과 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완전 균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신고전주의 자유시장 메커니즘이나 제도 및 문화는 모두 파워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파워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생각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그 자유시장 메커니즘이나 제도 및 문화의 경제 발전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은 경제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 경제 행동을 유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경제적 접근은 바로 파워를 기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를 기반으로 경제 발전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또한 완전 균형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워의 본질과 파워의 속성과 함께 완전 균형한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